안녕하십니까. 형님, 그 최근에 스몰캡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 S&P 500보다 굉장히 나스닥보다 성과가 좋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다우존스가 제일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30% 평균 35%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스몰캡도 그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회복세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것이 지금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회복세는 스몰캡 스탁들이 훨씬, 뭐 스몰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러셀 2000인데, 그렇죠. 러셀 2000 지수가 회복세가 훨씬 빠르다라는 이제 새로운 현상. 그다음에 이번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가장 잘 버티는 것이 다우보다는 사실 스몰캡이다.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서포트 라인이 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스몰캡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 4분기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2, 4분기도 회복세가 뭐 그거는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사실 스몰캡을 좀 더 우리가 익스포저, 좀 더 우리가 이 폴폴리오에 좀 이제 좀 늘만한 거는 좀 늘만하다.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회복세죠. 지난 1월 달부터 회복세를 볼 때 가장 빠른 것이 러셀, 그 다음이 이제 나스닥, 그죠?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세도 평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많이 떨어진 만큼 또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러셀 2000 지수가 중소형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주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근데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예, 뭐 40%, 50% 반토막 난 것도 많고, 하지만 올라갈 때도 20, 30%씩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스몰캡이 있다면은 굳이 뭐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경제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대표적인 스몰캡 러셀 2000을 보겠습니다. ETF인데 ETF는 제가 말씀을 뭐 안 드려도 뭐 대표적인 거니까, ETF 중에서도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펀드 규모가 큽니다. 이 보면은 사실 3개월하고 6개월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의 마켓 리턴을 보게 되면 6%에 가깝습니다. S&P 500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만,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진 만큼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많이 빠져 있지만, 작년 최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그 회복 속도는 훨씬 스몰캡이 빠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스몰캡 ETF들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스몰캡 ETF 안에 폴폴리오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 ETF 얘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ETF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ETF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 섹터예요. 섹터인데 폴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들만의 방식이죠. 뭐 베이직 머티리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가 있고, 리얼 에스테이트가 있고, 디펜시브는 22%, 그 다음에 센시티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있고, 테크놀로지 14%, 테크놀로지 회사들도 이제 중소형, 미드캡부터 스몰캡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그 중에 가장 큰 섹터가 베이직 머티리얼하고 컨슈머 사이클리컬, 그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면 구체적인 주식 10개 중에 10개가 있어요. 보면은 폴폴리오를 만들어서 할 경우 엠코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14%. 가장 많이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사이아라는 회사입니다. 41%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빠진 것도 좀 있죠. 18% 정도 빠진 게 저 파마스유티컬 회사가 있네요. 저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인데, 하지만 이게 폴폴로 짜졌을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YTD니까 1월부터 지금 3월 초까지 이 퍼포먼스를 보는 건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들이 있죠. 사이아도 그렇고 이리디움, 그죠? 요즘에 위성통신이 조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리디움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개개인의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펀드 사이즈가 적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우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폴폴리오 중심으로 목적이 있는 폴폴리오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뭐 개개인의 주식을 저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폴폴리오를 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절에 따라서, 사이클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러셀 2000이 또 높아지고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원래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폴폴리오도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쭉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이너스 됐던 것이 언젠가 또 플러스 되고, 또 지금 플러스 됐던 것들이 좀 뭐 빠지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서로 상승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를 저 40% 올랐다고 덥석 물면 안 된다. 그래서 폴폴 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스몰캡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다음 페이지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스몰캡 2000의 탑 홀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크록스의 매출이 미국 내 매출보다 아시아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이 크록스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크록스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크록스가 참 일하기 편해요. 예. 어디 잠깐 나가기도 발가락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어디 나가서 맨발로 가기는 좀 그렇고, 야외에 나갈 때 잠깐 크록스가 아주 뭐 심플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품이 딱 하나예요. 닦기도 편하고, 예. 그래서 때도 잘 안 타고. 한국에도 뭐 크록스 워낙 유명해서 예. 애 키우는 분들은 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캘리포니아 같이 날씨가 크록스 신고 밖에 하루 반나절만 왔다 갔다 해도 발등이 예. 구멍이 송송송 납니다. 예. 아시죠, 뭔지? 그렇죠. 예, 까매져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신으시면, 특히 여성분들은 좀 예. 밖에 나가서 오래 신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수영장에서도 많이 그렇죠. 보입니다. 예. 특히 수영장에서 사용할 때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크록스를 신고 다니면은 구멍 송송송 납니다. 발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러셀 2000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엠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꽤 높더라고요, 보니까. 주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 높고 엠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런 건 느꼈고요. 그리고 또 ETF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나왔냐면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몰빵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자산 규모가 많고 적은하고 상관없이 항상 폴폴로 기준을 잡아서 작성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어떤 힌트가 되겠죠. 섹터별로 보면은 베이직 머티리얼도 있고, 컨슈머 사이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그 해 또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섹터에 또는 한 주식 또는 한 지수에다가 너무 많은 리스크가 주어질 때는 폴폴리오 퍼포먼스가 장기적으로 올 때는 안 좋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계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좋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폴폴리오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예. 이거는 이제 이런 ETF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각각의 주식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평균치를 따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 프라이스 퍼 어닝이 13이고 프라이스 북 밸류가 1.75. 굉장히 좋아요, 사실. 북보다 2배도 안 되잖아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일 굉장히 좀 프라이스에 대해서 세일을 볼 때도 0.01이니까 사실 오버프라이스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보다는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펀더멘털로 볼 때는 많다. 북밸류 대비 프라이스가 1.75인 건 거의 그냥 쌤 아니야? 저 그렇죠. 정도면? 어떤 나스닥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들어가 있는 것도 10배, 어떤 40배 이렇게 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그냥 북밸류 수준으로 그냥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스몰 캡이라고 해서 스몰 캡이 개개인의 주식이 들어있을 때는 볼러틸리티, 변동성이 커지지만 저렇게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은 사실 저게 라지 캡 같으면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저런 수치를 잘 보고 투자를 합니다. 스몰 캡이라도.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또 거기다 디비던드 일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1년에 한 1.7% 정도가 디비던드로 나옵니다. 스몰 캡도 디비던드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다음에 성장성을 보면 롱텀 어닝이 약 18% 정도가 1년 이상이 됐을 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 성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트랙 레코드를 봐도 어닝이 18% 이상 이제 증가하고 있고 세일즈 그로스도 9.4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은 거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업계의 문제라든지 리걸 리스트라든지 M&A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다른 인더스트리뷰로 가지고 있다면은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언젠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즈 그로스도 한 9%, 연 9%가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도 2.7이니까 굉장히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로 볼 때도 이런 회사들, 특히 이제 이런 ETF의 이제 탑 10을 볼 때도 상당히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으면 무조건 주식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된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러셀 그 2000은 그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좀 내수주들이 많잖아요. 내수 회사들. 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잘 모르는 좀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테크 회사니까 좀 뭐 한국에서도 익스포저 많은 데인데 이 러셀 2000 회사들은 미국 내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중견 기업, 중소 기업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장된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의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있어요. 주로 대부분 한국은 서브컨트랙터 한국말로 대기업의 갑을 관계 그렇게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 좀 뭐라고 그러지? 계열 협력사 그죠? 협력사들이 아마 많죠. 많은 대부분일 편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죠. 이제 주식 주가도 아마 그렇게 종속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기업이 잘 되면 작은 기업도 잘 되고, 큰 기업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이제 협력 업체들도 좀 힘든 그런 거라면은 사실 미국의 중심의 기업들은 중견 중소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강소 기업들이죠. 그야말로 사실 대표 SM이지.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물론 중견 기업이지만 크록스예요. 자, 오늘 자꾸 크록스만 크록스, 말씀드리는데 크록스는 인디펜던트한 자발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시장성이 뛰어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된 중소기업을
기업을 통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 경쟁력이 훨씬 대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좌지우지하지 않는 독립된 하나의 어떤 중견기업으로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포인트신 것 같아요. 사실 네. 미국의 중견기업들은 뭐 이렇게 그 산업 내에서 강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산업이라는 게 뭐 그 미국 뭐 산업 자체가 글로벌 규모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예. 보니까 중소 회사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게 그렇죠.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수가 많은데 그만큼 내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만 뺀다면 미국 경제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죠. 문제예요. 그게 인플레이션 너무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8.5, 1년에 8.5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내수가 많은, 뭐 다는 아니지만 예, 예. 그 좀 계속 성장하고 주가가 올해 YTD가 좋았다는 거는 그만큼 올해 경기 아직은 괜찮다라는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시경제 얘기는 우리 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꾸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록스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한번 예. 찾아서 여러분들 다 구글 하면은 다 크록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다 보이시잖아요.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록스 한 4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힌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추천 방송 아니라는 거. 추천 방송은 아닌데 여러분들 예.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나온 거 좀 봐주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